2년여 만에 기준금리 2% 시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았는데 고물가 시기를 버티면서 우리가 잘 견뎌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말 경기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소비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또 미국발 관세가 수출 둔화로 이어질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내수 회복세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아마 소비 심리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에는 허들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주목을 했는데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결국 경기가 하방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경기가 너무 빠르게 식으면 안 되니까 이걸 붙잡아줄 지렛대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쨌든 지금 이자 갚아야 하는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한숨 돌리거나 혹은 이자 비용으로 썼던 것들을 투자나 소비로 좀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한국은행의 기대감이고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빚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데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금리 인하로 이어져서 대출금리 갚아야 하는 부담이 좀 줄어든다고 하면 그래도 소비 여력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이게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아울러서 종전 같으면 동결 때까지 환율이 너무나 급등하는 시기여서 지금은 금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 이게 한국은행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여전히 과거에 비해 레벨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환율 급등기는 한번 지나갔고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소폭이나마 빠지고 있는 분위기가 엿보이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부담을 좀 줄였을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려잡았다. 이것도 역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부분입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1.9%에서 1.5%로 0.4%포인트 줄었는데 통상 성장률을 내리는데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 이건 정책적인 믹스가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도 내려가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더 싸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최근에 보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도 시장금리에는 좀 반영이 늦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다를까요? 네, 이번에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라는 걸 2%대로 내렸는데 왜 우리는 은행에 가서 이 수준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2.75%라는 금리는 금융기관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기준금리입니다. 여기에서 도매로 돈을 떼와서 은행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마진을 붙이는 게 가상금리고요. 여러 가지 이 빌려가는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서 우대금리로 더하고 빼고 해서 최종적으로 대출 상품의 금리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금융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되는 채권금리 같은 것들이 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준거해서 마련하게 되는 대출금리도 빠집니다. 만약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런 것들이 서서히 반영이 돼서 원리금 상환하실 때 월에 내는 이자가 좀 줄어들 텐데 고정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아마 고정금리로 묶여 있으니까 금리가 내려갔다는데 왜 내 금리는 그대로지? 이런 것들 느끼시게 될 거고요. 차츰차츰 금리가 그래도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그동안은 우리 대출 시장의 대출금리가 시장이 작동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생각하면 기준금리는 작년보다 올해 현저히 낮아졌고 최근 들어서 정말 오랜만에 2%까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작년 봄에 3%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아직도 4%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내려갔던 금리가 그 사이 왜 올라갔을까? 여기에는 정부의 전체적인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 이런 것들 속에서 은행들이 정부가 총량을 관리하라고 하니 좀 손쉬운 방법으로 가상금리를 확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우대금리를 빼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차주별로 신용도를 촘촘하게 평가하는 그 작업보다는 좀 쉬운 길을 택했다는 건데
아마도 지금 금융당국이 이런 것들이 시장 금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20가지 대출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가상금리가 결정되고 있는지 가져오라고 해서 금감원도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출금리 전반적으로 좀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취약자주들의 경우에는 이자 내고 나면 생활비도 부족하다 이 정도였는데 이런 상황이 좀 타개될 것으로 보이고 가계나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면 아무래도 소비 투자 여력이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렸거나 혹은 깎아줄 수 있는데도 깎아주지 않은 부분들이 없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비가 진작되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건 너무 좋은 측면이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돈이 가계대출에 다시 쏠리진 않을지 금융감독원이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마련됐나요? 네, 가계대출이 사실 그동안 정부가 촘촘하게 대응을 하고 깐깐하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총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 지금도 그렇게까지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가계대출이 늘어났을 때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 결국은 내수가 부진해지고 이게 성장률 전체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당분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쏠리는 이런 상황만 좀 정리를 하고 질서를 잡아가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뜻인데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 파급 효과도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해제되면서 다시 그 신고가를 쓰고 있는 지역들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겠다는 의미이고 가계부채가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총량 관리를 하면서 또 시장금리 하락이 전체적으로 가계 전반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리게 하되 이 보험사의 경우에는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30년, 50년 이렇게 장기로 굴리기 때문에 시중에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보험회사의 수익률이 아주 줄어든다는 뜻이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현황이나 부채의 현황들을 꼼꼼하게 파악을 해서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